2강 OX 익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자주 보시면 되는 지문들이거든요. 다 법조문을 기출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조금 법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경비어법 보듯이 보시고, 또 경비어법처럼 심한 말장난은 없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셔도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선달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은 될 겁니다. 지문을 고를 때. 111번 볼까요? 이 주체의 구문이죠. 경호의 주체에 관해서 물어볼 때 공경호인지 사경호인지, 그러니까 주체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든지 공적인 성질을 가졌냐 아니면 사경호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청사, 의무경찰, 인천공안 특수경비원은 사경호다. 아니죠. 이 의무경찰 같은 경우도 병역 의무 때문에 국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경호로 보셔야 합니다. 넘어가셔서 이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우가, 우리 이거 대경법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6381 있으면 영한테 8억, 형한테 8억, 6381 08 이렇게 해서 63년도에 대통령 경호실법이 생겼고요.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80년도부터 열리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시와 또 권한 대행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때도 하고 있겠죠? 예. 계층 같은 경우는 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113번 문제. 전직 대통령은 축구를 좋아해, 뭐 육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핵금고 탄핵 회피, 핵금고 탄핵 회피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걸 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 경우에도 경호 경비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경비업법은 97년도에 경비지도자 시험이 만들어졌고요. 용역 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바뀐 것은 1999년도다. 청원경찰법은 62년도에 제정되었죠. 62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법적 지위 중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자,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원수가 없다 그랬죠. 국왕이나 아니면은 뭐 대외적으로 명시하는 국가 원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를 동시에 한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권자 맞죠. 국민 대표기관도 맞죠. 국가 수호자도 맞고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도 있습니다. 국민 대표 기관으로의 지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원수의 지위와 동등한 분류로 됩니다. 국민 대표 기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예. 요 앞에 게 다 맞는 거죠. 예, 국가 원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 대표 기관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17번 경호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 요거는 서울 중지 검사장, 이제 경호처장의 제청이죠. 차장이 아니라 처장의 제청입니다. 처장의 제청. 그리고 또 7급 이상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법경찰관리 같은 경우도 경사 이상부터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거든요. 경사 이상부터. 제 기억상으로 경위 이상부터인가요? 네, 경위 이상부터인가 해서 아무튼 그것도 급수가 있는데, 경찰이 한 직급이 많기 때문에 10개 직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7급 이상의 경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7급 이하의 경호 공무원은 8급 이하는 이제 사법경찰리겠죠. 7급이 사법경찰관,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이 더 높은 거겠죠. 리는 보조자니까, 리는. 118번 이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한테도 직무상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경호처장이 인정해야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장이다. 119번 경호조직의 원칙 중에 각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상급 기관에게만 보고하고 명령 지휘를 받고 그에게 책임진다고 말하는 것은 지휘 단일입니다. 지휘 단일. 경호조직의 원칙. 자, 이거 우리 직위통협이라고 했죠. 직위통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호조직의 원칙은 직위통협이다. 직위통협. 균치저간 기억하시나요? 균치저간. 이 경찰
방법, 경호 방법 중에 균치 저간이라고 해서 균형의 원칙, 또 위치, 적시성, 안전성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조직의 원칙은 직위통역, 조직이 직이네, 직위통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장난도 있는지 잘 보시고요. 체계 통일성의 원칙에 대해서 부르네요. 이거 명복 지역통, 명복 지역통, 명복 지역통으로 외우면 됩니다. 명복 지역통, 명령과 복종, 지휘 체계 역할이 통일돼야 된다. 이거 명복 지역통. 옛날에 저는 이거 이명박 대통령 연관 지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했었는데 명복 지역통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121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집행부 수반, 행정부 수반이라는 거죠. 국무회의 의장입니다. 국무회의 의장. 그리고 집행부 조직권자 맞고요. 집행관할 최고 이것도 맞죠. 국가 수호자의 지위 같은 경우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시고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을 볼까요? 29번 129번 보시면 헌법에서 정하는 전직 대통령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자를 말하며 탄핵으로 인해 퇴직당한 경우에는 경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어렵죠. 전직 대통령 예외 사유를 기억하면 되겠죠. 예우의 예외 사유가 핵금고 탄핵 회피인데 이 경우에도 경호 경비는 실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예우로 하지 않는 사람과 경호를 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을 할 줄 아느냐 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묘지 관리에 드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 그리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법조문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그리고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3년이 지난 경우 딸의 경우 경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범위 물어보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한 2년, 1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퇴임 후 가포 대상이죠. 가포 대상. 퇴임 후 10년 이내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고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은 가족까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까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또 배우자인지도 안 물어봤죠. 퇴임한 지 3년이 지나면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처 대상이 맞고요.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게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배우자에 대해서 5년 동안 예우가 이루어지고요. 10년이 넘지 않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8년 차에 죽었다. 그리고 2년 남잖아요. 2년. 그래서 5년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군대 갔대요. 요거는 대통령은 직계 좀비소까지 다 경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맞는 거겠죠. 군대 가더라도 경호 대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유학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되고요. 쭉쭉 보시고요. 나머지는 풀 수 있고 각보 대상 역사 물어보는 문제도 다 풀었고요. 법원 한번 볼까요? 경호의 법원 조약의 형식으로는 조약, 의정서, 협정서, 양해 각서가 있다. 맞는 말이죠. 조리가 나오면 틀린 말이라 했습니다. 조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관습법,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한미 수도파 협정, 대통령 경호처 경호 지침은 법원을 구분할 경우 조약 및 국제법규로 구분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거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해당되는데 경호 지침 같은 경우는 국내 법원이죠. 이제 헌법, 법률 이렇게 있으면은 법률 중에서도 불령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내 법원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 경호 규칙과 이제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이 있다 했습니다. 규칙에서 기읍, 치읓, 경찰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요. 91년도 경찰청장이 훈령으로 제정한 것은 경호 규칙이 되겠습니다. 경호 규칙과 대통령 경호처 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경호 지침이 우선되겠죠. 넘어가시고요. 이제 또 이론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이제 두방은 삼중이라고 해서 삼중 경호라든지 1선, 2선, 3선 뭐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합중 협보이 경호의 이념은 합중 협보이다. 그래서 합법성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넘어가시고 읽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또 보셔야 될 게
경호의 원칙 중에 특별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통로 담당 목 희생. 통로를 담당하는 담임이 목을 희생한다. 통로 담당 목 희생. 통로 담당. 자기 책임구역 원칙도 있고요. 담당구역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위한 접근. 하나의 통제된 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목표물 보존의 원칙. 위에로부터 멀리하고 내 손이 가까이 갖는 촉수거리의 원칙도 있었죠. 그리고 위해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더 낫고요. 위해 발생하면은 위해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 몸을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한다.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한다. 경호 활동의 원칙 중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다. 그리고 접근자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경호 대상자인지 아닌지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경호원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3중 경호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집무실이나 행사장으로부터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을 해서 경호 행동 반경을 거리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155번 보시면요. 이제 외부라는 말장난 있거든요. 내부, 내각, 외곽입니다. 우리 대경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제외한 내각, 외곽으로 한다. 이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호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라는 오답 지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이거는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 타인의 눈입니다. 경호 대상자의 눈에는 보여야 되겠죠. 157번 방어 경호의 원칙. 요거는 내가 몸을 희생해서 덮어서 대상자를 지키고 도망을 우선시한다. 방어를 우선시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경호 대상자의 행차 장소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목표물 보존 원칙이죠. 멀리 떼어놓고 일반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요거는 목표물 보존 원칙입니다. 넘어가셔서 자 1선, 2선, 3선 구분 보도록 할게요. 자 1선은 우리가 권총 사거리 50에서 뭐 100m까지 이렇게 보시고 2선은 소총 사거리 보통 600m에서 뭐 1000m 사이까지라 하고요. 3중 경호는 곡사기, 박격포, 저격총 1000m를 넘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또 물품 중에서도 3선은 거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많이 배치해야 되겠죠. 그게 제한되니까 기동 순찰조나 도보 순찰조를 이용해서 불심자에 대한 신문을 하고요. 2선 같은 경우는 바리게이트나 출입 통제 이런 걸 좀 실시하고 사람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하고요. 1선 같은 경우는 메탈 디렉터를 통해서 행사장이나 경호 대상자한테 위해 물품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선 안전구역 그쵸 안비개라고 했잖아요.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나뉩니다. 안비개 경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권총사거리입니다. 권총사거리 2선은 경비구역으로서 부분적 통제가 실시됩니다.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이나 물품도 감시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요건 맞는 지문이죠. 166번 경호 영향 권역을 말장난이죠. 경비구역을 물어보는 건데 네, 공간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평등한 조치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게 아니라 차별을 해야겠죠. 차별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호를 한다. 경호의 행동 원칙으로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각 경호팀별 공동 담당구역을 정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니죠. 요거는 개별 또는 팀별로 구분된 담당구역을 정해야겠죠. 공동이 아니라. 나머지는 뭐 당연히 맞는 말들이고요. 이 방어 경호의 원칙인데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네요. 이 두 방은 3중에서 은밀 경호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경호자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원칙은 자기를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사격 자세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문제가 좀 많네요. 읽으면은 한 번만 풀어도 몇 개는 다 좀 삭선시킬 수 있거든요. 또 봤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체크를 좀 하시고
기억 못할 것 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양을 줄여서 회독수를 늘리는 데 도움되는 것이겠죠. 쭉쭉 넘어가시고, 자,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은 육성으로 경고한다, 전파한다. 맞는 말이죠. 경방대 SCE 원칙 기억나시나요? Sound of Cover, Evacuate라고 해서 경고하고 방어하고 대피한다라고 해서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은 육성으로 경고하면서 전파해야겠죠, 이 상황을. 또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호원은 체위를 확장해서 공격을 방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적 방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중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킨다. 요게 아니라 대피하는 적과의 180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아나야지 군중 밀집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기 공격이 발생하면은 즉각적인 조치로 방어는 위험 상황 인식과 동시에 경호원의 신체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을 우선한다. 신체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촉수거리 원칙에 따라서 적과 가깝다 이러면은 적을 덮으면 되겠고요. 경호 대상자가 가깝다 하면은 같이 데리고 도망가면 되겠죠. 또 이게 군중과 가까이 있을 때는 군중을 살펴보기 좋은 것이 이제 군중과 가까이 있을 때 살펴보기 좋고,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경호 대상자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군중과 가까이 있는 게 살펴보기 좋고요. 방어하기 좋으려면은 경호 대상자랑 가까이 있어야 경호 대상자를 바로 덮을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고요. 경호 대상자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경호 대상자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머리를 숙이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의 얼굴을 담은 경호원 또는 비서관을 임명해서 경호 위해자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은밀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만 경호입니다. 기만 경호는 노출 경호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노출 경호. 쭉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는 지휘 단일 원칙을 어겼다고 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경호원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실패한 사건이더라.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에 대한 사례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저격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이런 거는 뭐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모의고사 문제로 종종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동일 장소에 수차례 행차했던 곳은 안전성이 보장된 곳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요. 또 공개될 이런 건 적들한테 알려질 확률이 큰 위치들이죠. 그래서 항상 변경을 하고 새롭게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삼중경의 원리는 육지뿐만 아니라 공중, 바다, 지하 다 포함해야 합니다. 예, 다 가네요 이제. 예, 요 지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많고 그 말들을 풀어서 다르게 설명한 지문들이거든요. 많이 풀어 보면 보실수록 그 기준점이 생겨서 말장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많았던 역사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암기할 사항이 많죠. 두 문을 반복하는 연습 가볼게요. 자, 우리 무무친친이 시라고 해서 이제 조선 구한말 전기라고 말씀드렸죠. 구한말 전기 무무친친이 시라고 있습니다. 무무친친이 시위. 그리고 또 내금이 요런 거 같은 거는 깝친상군부 10별 내내 조선 때라고 나와 있네요. 깝친상군부 10별 내내 이렇게 교육을 했었죠. 자, 고려 시대 중에서 고려 중기인가요? 중기? 초기네요. 초기. 왕검이가 손이 검더라. 내순검군 몇 살이냐? 중2육이라고 해서 내순검군이 있는 거는 고려 전기. 요거 맞죠? 자, 그리고 또 고려 중기 같은 경우는 채씨 무신정권이라고 해서 도서마삼, 도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이렇게 있었고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는 말탄 몽골족이 우리를 정복했다.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해서 순만호 사평해마, 순만호 사평해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깝친상군부 식별 내내의 내시비, 내금이 얘네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조선시대 경호기간 중에 궁시를 수기하는 특수부대로 성중해마를 두었으며 성중해마는 이제 고려시대의 특별기관이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경호기간 중에 별시위, 내금이 내시위는 근접에서 왕을 시위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거 기출지문이고요. 깝친상군부 식별내내 충의사복, 깝친상군부 식별내내 충의사복 어금숙 호위장룡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이제 인조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하나가 있더라. 어금숙 호위장룡, 어금숙 호위장룡 해서 호위청은 국왕의 호위를 하면서 일정 급료를 지급받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고려시대 경호 조직으로는 이군육이, 삼별초, 내금이, 순구만호부가 있다. 자, 내금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깝친상군부 식별내내 충의사복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대한민국의 경호 역사에 따르면은 1949년 그동안 구왕궁을 관할하고 있던 경복궁 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되었다. 자, 우리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되었다 했습니다. 창덕궁 경찰서가 폐지되었습니다. 1960년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통령 경호 및 대통령 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경복궁 경찰서가 폐지됐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60년대에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60년도에는 청원경찰법 뭐 그걸 연관시어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있더라 하시면 되겠고 61년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족되면서 중정경호대로 바뀌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63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경호실법 기억나시죠? 경호실법 대통령 경호실이 나왔으면 말이 되는데 경호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6381 있으면 영한대팔어 64년도는 맞습니다. 254번 조선 후기의 경호기간 이거는 이제 어금숙 호위장룡 이렇게 풀기로 했죠. 어금숙 호위장룡 호위청 맞는 말이고요. 인조 반정 후에 설립한 기관이다. 왕의 호위를 담당했다. 장룡이 왕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조 때 제가 수원화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조 때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금군 국왕의 친위군으로 별시위, 겸사복, 충의 등 내삼청으로 분리되었다. 어금숙 호위장룡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설명에서 내삼청으로 분리된 것은 이제 조선 전기 별시위, 겸사복, 충의가 깝친상군부 식별내내 충의사복이라고 해서 충의사복 이거 기억나시죠? 요게 조선 전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랑은 맞지 않더라. 수기소 요것도 이제 어금숙 수기죠. 수기소랑 장룡이는 정조거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경호기간 쉽죠. 이제는 최초 인간사회는 만인의 이런 거는 홈로르라고 해서 만인의 만인의 투쟁은 홈로르 홉스죠.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개인의 일반 의지를 통해 정치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사람이 루소다. 그렇죠. 루소가 사회 계약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소. 쭉쭉 넘어가시고 백제는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신시위금 90 신라시대가 시위부 금군 구서당 10정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서당 같은 경우는 구서당과 10정을 비교했을 때 10정이 더 크잖아요. 그럼 지방군이나 큰 데는 10정이 하고 수도가 더 작으니까 구서당으로 외우기로 했죠. 저희가. 그래서 260번도 X가 되겠다. 자, 2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방은 최충원이 운영하던 내도방에서 최후가 운영하던 6번 도방으로 바뀌었다. 요게 무신 시대를 조금 공부를 하자면은 최초의 무신 시대를 만든 게 경대승이라는 사람입니다. 경대승. 요 사람이 이제 문신들한테 조금 조롱을 당했어요. 뺨을 몇 대 맞아가지고 조롱을 당했고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무신 정권을 일으킵니다. 무신의 난을 일으키죠.
그때 만들어진 게 도방이다. 도방이다. 요게 최충원 때 6번 도방으로 이어지고요. 6번 도방이 최충원의 아들 최후에 와서는 내외 도방으로 됩니다. 내외 도방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방, 6번 도방, 내외 도방 순입니다. 경대승, 최충원, 최후. 경대승이 1번이구나. 뺨 맞은 경대승. 이걸 기억하시고요. 최충원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최충원이 최후의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최후가 최충원의 아들이다. 최후가 최충원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6번 도방, 6번 도방, 6번 도방. 그러면은 도방, 6번 도방, 내외 도방 순이구나. 내외 도방 순이구나. 고려 무신기 마벌초는 야벌초에서 비롯하여 좌우 벌초로 나뉘어진 경호 조직이었다. 마벌초는 의장대 개념이기 때문에 좌우벌초랑 관계가 없습니다. 야벌초에서 비롯해서 좌우별초로 나뉜 것은 삼별초죠. 삼별초. 뭐 야별초, 좌우별초 합치면 삼별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성중에만은 왕의 측근이라고도 하며 이들을 홀치라고 하기도 하였다. 보시면은 고려 후기죠. 성중에마, 순만호 사평에마. 고려 후기 때 몽고 말 타고 몽고 민족이 쳐들어왔었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조선 전기 깝친상군부 십별내내 충의사복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요. 충의사복, 겸사복도 나왔고 충의도 나왔네요. 또 세종 말년 이런 거 나오고 조선 전기라는 거 일단 맞고요. 이런 거는 제가 큰 설명은 안 들었지만 지문을 보고 맞추셔야 합니다. 요거는 기출 지문을 가지고 온 건데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거는 포인트로 줄만 그으시고 회독하실 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기간을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문으로만 해도 문제 풀 수 있고 요거는 요런 거는 실제 기출침이 나오면은 세모를 치는 겁니다. 세모. 구원말 전기의 경호 조직으로는 경의원, 경무통감, 창덕궁 경찰서가 있었다. 이 경의통감, 창덕궁, 경의통감, 창덕. 요거는 구한말 후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구한말 전기는 무무친친위 시위, 무무친친위 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6번 시위대는 궁중시위. 그렇죠. 제가 시위는 궁중시위 이런 거 한다. 왕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무의소. 무의소가 이제 경무통감 이런 거 무자 떠올리면 쉽겠죠. 경무통감부가 이제 우리를 다스렸던 총괄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은 내무부 직할로 뭐 경무통감부가 있었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내무부가 우리를 정체적으로 통관했었다. 지금의 행정부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의소의 경우 전체 국무를 통할하였다. 이것도 연간 지어서 외우면 잘 외워질 겁니다. 한마루기 경위원의 경우 궁중에서 경비, 수비를 담당했고 이후 황궁 경위국으로 개편하였으며 황궁 경위국이 경무통감부로 개편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세모치고 넘어가는 거죠. 자주 봐주면 됩니다. 내무총장 또 나오네요. 내무총장은 지방에 설치된 경무사 조직으로 요거는 뭔가 수도에 있어야 될 이름 같지 않나요? 전체를 다스리는 조직인데 지방에 설치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무국총장 경호 이걸 기억하면 잘하고 지방이 아니라 수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또 경무사가 내무총장에 들어가 있겠죠. 내무부가 더 크니까 경무대 경찰서는 덕수궁 경찰서를 폐지하고 창덕궁 경찰서를 신설했다.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경무대 경찰서는 4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우선은 53년이 아니죠. 53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게 만들어진 시기고요. 경찰서직제, 경무대 이런 걸로 바뀌면서 경무대 군회로 바뀌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만들었고요. 덕수궁 경찰서가 아니라 창덕궁 경찰서를 폐지하면서 경무대 경찰서를 신설했습니다. 자, 61년도에 4.19 혁명으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뀐다 그랬죠.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고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경 소속으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만들었다.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근데 요 문구가 잘못되었네요. 요 문구가. 요게 잘못되었네요. 자, 경호 조직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은 보시면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요거는 이제 60년대 초반이죠. 경무대 경찰서 그리고 중앙정보부 경호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중정 경호대로 바뀐다 그랬었죠. 63년도에 경호실, 대통령 경호처, 실처 요거까지 맞겠죠. 요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경무대 경찰서가 아니라 경무대 경찰서가 만들어지고 53년도에 그 이후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있습니다. 27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통령 경호실은 2004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임무가 추가되었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런 게 좀 대두가 되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추가되었습니다. 좀 아시기 바라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오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급 직위를 가지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2014년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또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 아니라 비서실 소속입니다. 비서실 소속의 경호처가 되면은 무조건 실에 소속이기 때문에 경호실이 아니라 비서실 소속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네, 고생하셨고 OX가 조금 양이 많죠. 이 경병법에 비해서 양이 많은데 두 문을 반복하기 위한 양이니까 반복을 많이 하시고 또 이론에서 없던 기출 지문도 알려드린다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 챕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